짠. 볼까? 청소할 때 섞어서면 위험한 물질들, 우유로 청소를 하면서 실명, 화상, 폐질환 등으로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답니다. 다음 금기 사용을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다음 같은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학 상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도 좋습니다만 집에서 실험해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뭘 잘 섞습니다. 찌개 문화 때문일까요? 생활의 달인 살림 그달은 그걸 그리 자꾸 섞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노. 락스와 창문 및 거울 청소용 원덱스 아모니아를 같이 사용하면은 클로라민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락스를 화장실 변기물에 부어 두고 소변을 보면은 클로라민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락스와 가탄산소다를 섞으면은 격렬히 반응하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배수구를 청소하는 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를 이용해서 반응이 아주 느리게 만든 제품입니다. 집에서 흉내낸다고 락스와 과산화수소를 섞으면 잘못된 경우에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과산탄수화, 락스와 산을 섞으면 유독성 기체가 생깁니다. 가산화수소와 드래펑과 같이 강한 연기를 섞으면 많은 열이 발생하여 폭발합니다. 가산화수소와 식초를 섞으면 가산화아세트산이라는 피부와 눈에 아주 강한 자극을 주는 물질이 생깁니다. 강한 산과 연기를 섞으면 많은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산인 식초와 약한 연기인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배수구를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혹시나 튈지 모르는 보안경을 쓰고 모르니까 청소하세요. 집에 있는 수많은 산, 연기, 표백제 시험을 이용해서 제가 배수구 내에서 섞어도 될 것이다. 단 조심해서 하는 조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식초와 베이킹소다, 구효산과 베이킹소다, 그 외에는 절대로 섞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리스트가 혹시 기억하기 힘드시면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염석의 표백제 락스는 다른 물질과 섞지 않는다. 산석의 표백제 가산화수소와 탄산소다는 다른 물질과 섞지 않는다. 염석의 표백제 락스와 산석의 표백제와 섞지 않는다. 배수구 클리는 다른 물질과 섞지 않는다. 그래도 기억하기 힘들다고요? 집에 있는 표백제, 배수구 클리너, 식초 등 그냥 퍼먹거나 마시면 죽을 같은 느낌이 드는 물질들은 절대로 다른 물질과 섞지 않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안전합니다. 배수구 냄새 잡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산더미같이 쌓인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주방 싱크대까지 수세미로 닦고 물기까지 싹 제거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설거지 마지막에 물을 많이 틀면서 그릇을 닦잖아요? 그러면 배수구에 갇혀있는 물에는 세제가 별로 없겠죠? 우리 주방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수구가 가장 더럽습니다. 싱크대도 반짝반짝, 그릇도 반짝반짝하지만 설거지가 끝나는 순간에 배수구에서는 세균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세균이 증식하면서 여러 부산물을 만들어내면 주방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겠죠. 또한 기름때 같은 것도 배수구 벽에 많이 묻어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도 거기 있죠. 마치 가래수들 사이에서 혈관을 막듯이 이러한 찌꺼기들은 다른 찌꺼기가 더 잘 들러붙게 해서 나중에는 배수구에 막혀 버릴 수도 있어요. 주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면대나 화장실 배구에도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덩어리들이 모여있죠. 이걸 절대로 간단하게 해결해 봅시다. 별거 아닙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설거지 세제를 조그만 배수구에 부어 두세요. 세면대도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나 화장실의 경우에 바디워시나 백쟁 빨래 같은 것을 통해서 배수구 냄새 부어 두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일을 보는 동안에 이 세제는 더러운 덩어리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또 이 더러운 덩어리가 쉽게 내려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균은 세제 속에서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쾌한 배수구 냄새도 이제 안녕 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행위로 배수구에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거나 배수구가 막히는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답니다. 배수구에 과탄산소다를 조금 뿌려 두어도 좋습니다. 과탄산소다가 서서히 녹으면서 가산화수소를 생성시키고 이 가산화수소가 살균 장애에서 세균을 죽이니까요.
세균을 죽이니까요. 자, 콜라의 재발견. 먹지 말고 청소에 양보하세요. 콜라의 pH는 2.5도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위산은 음식물의 유무에 따라서 pH가 1.5에서 3.5 정도가 되죠. pH가 7이면 정성, 그 이하는 산성입니다. 그러면 콜라의 산성은 어떤 물질 때문에 가능한가요? 인산 때문이죠. 인산은 철의 산화물 녹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시겠죠? 콜라가 녹을 만나면 그것을 부서지기 쉬운 FeBO4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걸 생활에 적용해보죠. 녹이 쓴 주물, 프라이팬, 녹이 쓴 공구, 화장실 바닥의 스테인리스, 락스나 스테레스는 상극입니다. 락스면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마구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배수구 덮개 같은 것을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을 콜라에 담겨두세요. 김이 빠진 콜라면 더 좋아요. 녹이 쓴 표면에 김이 빠진 콜라가 더 잘 접촉하니까요. 충분히 기다린 후에 수세미로 녹이 있는 부분을 콜라 속에 힘차게 닦아주세요. 녹이 사라지고 콜라가 이렇게 강한 산성이다. 인산의 pH4,3는 처리 표면에 붙어서 표면을 녹이 잘 쓸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도 만들어줍니다. 콜라는 녹도 제거해주고 철 제품이 잘 녹 쓸지 않게 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콜라는 많이 마시면 몸에서 꾀를 녹여냅니다. 하지만 몸 밖에서는 꽤 쓸만하군요. 지저분한 표면을 맛보존을 쓱쓱 아직 블로기 원리. 혹시 2008년에 중국에서 났던 멜라민 분유 사태 기억나시나요? 분유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질소의 함량을 측정해요. 아미노산에는 질소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함량을 보기 위해서 양심에 털이 난 분유업체가 멜라민이라는 분자를 분유에 섞어 넣습니다. 이렇게 쌈의 길이 아주 많은 고급 분유로 둔갑식에서 팔았고, 이걸 먹은 아이들이 죽거나 많이 아팠죠. 그 업체는 사형을 당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민이라는 분자는 실은 아주 유용한 분자입니다. 포르말데히드나 멜라민 분자로 중합하면 멜라민 수지가 만들어집니다. 스펀지 형태로 만들어서 단열재로 쓰기도 하고, 잘라서 매직 블록으로 가져서 청소용품으로 팔기도 합니다. 찬장문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이 스펀지 구조를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구조를 가립니다. 이 멜라민 스펀지를 그냥 쓰기도 하고,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해서 스펀지를 부분 탄화시켜서 쓰기도 해요. 탄화가 더 많이 할수록 더 딱딱해집니다. 멜라민 스펀지는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오염물질보다는 더 딱딱하고, 그 오염물질이 올라가 있는 표면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고 더러운 물질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펀지는 무독성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억제를 사포질로 해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만들 수 있죠. 매직 블록은 스펀지 형태로 생긴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표면보다도 딱딱한 스펀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표면에 상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을 이 멜라민 스펀지로 바꿔 문지르면 코팅에 상처가 생기지요. 그런 점만 유의하여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은 화장실 곰팡이를 이길 수가 없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역조벽 사이에 이음매에 생긴 검은 곰팡이는 정말 없애기 힘들죠. 식초, 옥수그레나 락스 등을 들이부어도 참 질기도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균이나 곰팡이의 독한 정도를 따져봅시다. 염소계 표백제에 식초, 구연산의 순서로 독하지요. 그러나 락스를 붓고 kokkok먼지로도 안 없어지면 대체 어쩌는 거냐 싶으실 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달걀을 서도 부딪히게 하여 겉줄이 깨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아주 살살 부딪히면은
않게 해주죠. 자, 액체 속의 분자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빨리 움직입니다. 분자가 액체 속에 많으면 서로 더 세게 부딪히고 더 자주 부딪히겠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한 더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화합물은 온도를 높이면 분해되어서 독성 있는 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온도를 높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독한 화학 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금방 무슨 마법처럼 청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곰팡이 제거와 같은 어려운 작업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락스 분자가 곰팡이에 일초에 한 번 부딪힌다고 한다면은 1분 동안은 60번밖에 안 부딪히지만은 1시간이면 3,600번이고 24시간이면 86,000류를 부딪힙니다.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언젠가는 곰팡이가 깨지겠죠. 말 그대로 뜸을 들여서 세제 속의 화합물이 곰팡이에 작용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제 짐작하시겠죠. 화장실에 끼인 정말 오래되고 지워지지 않는 검은 곰팡이는 요즘 나오는 젤 스프레이로 판매되는 락스로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하룻밤이든 며칠이든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샤워를 하면서 그 부분이 씻겨 나가면은 락스 젤을 또 덮으세요.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리력으로 바꿔 걷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오로지 오랜 시간 동안의 화학 작용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우라통이 터져도 때로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화학 세제가 청소를 대신해 주는 동안에 더 가치 있는 것을 하면 되지요. 색깔 소탕 작전. 태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잘 먹는데 고추기름을 묻히고 나왔을 때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한 더모다나 당근물이 흰 옷에 배었을 때 하얀 식도가에 와인 얼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색깔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화학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소독용 알코올의 얼굴 부분을 담갑니다. 알코올은 기름에 잘 녹는 물질도 녹이고 또 물에 잘 녹는 물질도 녹이죠. 위에서 이야기한 색소들은 모두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의 색소는 다음 같은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에서 나오는데 구조를 보면 탄소 이중 구조로 고추의 색소를 나타내는 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연룩작전. 두 번째, 묽은 락스용액에 색이 묻은 하얀 천을 담으세요. 락스는 위에 화합물의 탄소 이중 기록을 끌어내고 산화를 시킬 수 있어요. 산화된 화합물은 물에 더 잘 녹기도 하고 구조가 바뀌어도 또 색깔도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원래 색이 있던 천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옷의 원래 색깔조차 사라지게 하여 옷을 망칠 수 있으니 흰색 천에 사용해야 합니다. 색깔 옷에서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는 락스 대신에 조금 더 순한 가산화 수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탄산소를 따뜻한 물에 녹여서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옷에 푸르이처럼 물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 옷에 어쩌다가 잔디에 초록물이 배게 되면 무척 난감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세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식물의 초록색은 엽록소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엽록소가 있지만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금속이온이 질소 원자를 가지는 유기화합물에 잡혀있는 모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금속이온을 쏙 빼버리면 왠지 색깔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에 산을 부어주면 금속의 양이온이 쏙 나면서 색이 사라져버립니다. 산에 들어있는 H+가 금속 양이온 대신에 질소 원자에 붙어버리면 금속 양이온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흰옷에 푸르의 초록색 물이 들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식초를 부어주고 헹구고 일반 세탁을 하면 됩니다. 빛나는 흰색을 살리는 방법은 참 쉽지요. 식초 대신에 구연산을 녹인 물도 가능해요. 또 하나, 피 묻은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식물은 이물질을 이용해서 강합선을 산다고 했죠. 동물은 먹이를 먹고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 반응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면 저 결국들이 그 산소를 몸속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세포들은 그 산소를 받아서 연소 반응하지요. 적혈이라는 녀석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속에는 햄이라는 엽력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널쩍한 구조가 있고 그 가운데 철이 원자가 있습니다. 철 원자가 산소가 결합하여 산소를 몸속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철
원자 때문에 피는 빨간색을 띱니다. 그러면 피가 묻은 옷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 원자가 떨어져 나오게 하면 되겠죠. 염료소에서 금속 원자를 떼어낼 때 식초를 사용하면 되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식초를 쓰게 됩니다 하고 뒤에 하시겠죠. 화학 잘 하시네요. 그런 방법 써도 되고, 더 확실하게 피 묻은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과탄산소다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과탄산소다는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다들 아시죠? 과산화수소에서 떨어져 나오고는 힘세고 사나운 산소 원자가 철 원자를 붙잡고 있는 거리 형태의 분자를 변형시킨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 원자는 빠져나올 수 있겠지요. 표백제의 과탄산소들을 녹인 물, 과산화수소의 용액에 피가 묻은 옷을 담가두었다가 색이 없어지면 일반 빨래를 하면 하면 됩니다. 피가 묻을 때 더 너무 오래 두면은 굳어버려서 세탁하기 어려우니까 피가 묻은 옷은 즉시 이런 방법으로 빨래를 하세요. 옷을 아끼는 방법이지요. 초록색 채소를 데칠 때 더 푸르게 만들어주는 킹. 초록색 나무를 데칠 때 꺼내는 시간을 조금 놓쳐서 예쁜 초록색이 죽어버리면 너무 속이 상합니다. 특히 쓴맛이 나는 나무의 경우에는 오래 끓여야 하는데 오래 끓이면 색이 죽어버리고 참 난감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꼬집을 넣어야 됩니다. 과연 뭘까요? 식물은 성생 모두 아다시피 염료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염료수에는 마그네슘, 금속이 들어있는데 금속이온은 산성 조건에서 빠져나와 버리죠. 금속이온이 빠지면은 예쁜 초록색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원리로 푸르 초록 물이 든 흰옷을 세탁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 저의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셨지요. 산성 조건이 아니면 마그네슘 이온이 안 빠져 나오겠죠. 산성과 반대는 맞습니다. 염기성입니다. 집에 있는 물질 중에 염기성인데 먹어도 되는 물질이 뭐가 있나요? 딩동댕 베이킹소다입니다. 그렇다고 숟가락을 막 퍼먹으면 안 돼요. 푸른 채소나 나무를 데칠 때 베이킹소다를 물에 조금 넣은 다음에 데쳐보세요. 시간을 좀 놓쳐도 염기성과 물에는 엽록소의 마그네슘 이온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채소 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베이킹소다 정말 킹 맞죠?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더 첨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이킹소다와 소금은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소금을 넣으면 채소가 수분이 더 빨리 죽습니다. 삼투압 효과 때문에 채소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소금을 넣고 채소를 데쳤을 텐데 소금이 빨리 죽으니 데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엽록소의 구조를 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랍니다.